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내일이면 반백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내년이면 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으로 간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친척들이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네 아버지를 버리고 미국으로 갈 수 있냐? 여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귀신에 홀리는 것보다 여자에 홀리는 게 더 무섭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라며 쌍욕뿐만 아니라 갖가지 저주도 다 퍼붓고 있답니다. 나이가 반백살인데도 이런 욕들과 저주들은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친척들이 저를 욕하는 이유는 제가 부모님을 버리고 아내를 선택해서입니다. 버렸다는 표현이 자극적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제 지인들이라 그러는지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데 제3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국 드라마국 신입 PD던 시절 방송국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당시 분장실 막내 직원이었죠. 제가 처음 아내에게 느낀 감정은 딱하다, 안쓰럽다였습니다. 아내를 향한 동정심이 가득했었습니다. 미르씨,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지금 막차도 다 끊기고 택시도 잡기 힘들 거예요. 괜찮으면 제 차 타고 가요. 그래도 될까요?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데 저 때문에 피디님만 퇴근 시간이 늦춰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돕고 사는 거죠. 얼른 타요. 집에 빨리 데려다 드릴게요. 지금이야 드라마 촬영 현장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지만 그때 당시는 책에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람을 갈아서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말이 가장 적절할 정도로 드라마 한 작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려나갔습니다. 특히 저와 아내같이 팀의 막내들은 잠도 못 자고 돈도 못 받으며 일을 해야 했죠. 그래서 아내에게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고 더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래씨, 밥은 먹고 일하는 거예요? 도시락 다 시켰어요. 얼른 밥부터 챙겨 먹어요.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것부터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피디님. 처음엔 안쓰러워서 마음이 쓰이던 아내였는데 어린 나이에 불만,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아내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 챙겨줬던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엔 촬영이 끝나면 집까지 꼭 데려다주고 어떻게든 끼니를 거르지 않게 도와주었죠.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디님,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으면 어떤 스타일의 여자 좋아하세요? 저요? 일단 여자친구 없긴 한데 저는 착하고 성실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좋아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사실 저 피디님에게 고백하고 싶어서요. 저 피디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피디님은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저를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아내에게 먼저 고백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도 아내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고백을 고민 한 번 하지 않고 바로 받아주었죠. 먼저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미래 씨 좋아하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미래 씨는 저를 왜 좋아하는 건지 물어봐도 돼요?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궁금하네요. 피디님이 어른스러워 보여서요. 그리고 다정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저를 왜 챙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디님이 챙겨주실 때마다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아내는 제가 아내를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 저에게 고백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다른 스태프들에게는 저희의 연애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했는데 그런 비밀 연애가 저희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창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저희 부모님들이 오래전부터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계셨었거든요? 준비가 다 끝나서 3달 뒤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저도 같이 가자고 해서 고민이에요. 저 어떡하면 좋죠?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이민으로 가신다고? 미래 너도 부모님들 따라서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거야? 솔직히 가고 싶긴 해요. 오빠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부모님들 따라서 미국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실 거라서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하려고 했는데 오빠 만나고 나서는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전 오빠를 두고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아내를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아내는 미국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바랐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미국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욕심이더라도 저는 아내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고 싶었어요. 나는 미래 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미래야. 나를 봐서라도 한국에 남아주면 안 되겠니? 가족들 다 미국으로 가는데 저만 한국에 남는 게 힘들긴 해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저에게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힘들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옆에 있어 줄게. 가족들 몫까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 믿고 나를 봐서라도 한국에 남아주면 안 될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미국까지 따라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일단 가족들이랑 이야기해보고 고민해볼게요. 제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내가 미국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평소보다 더 아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내도 간절한 저의 마음을 느꼈는지 미국으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오빠, 저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드라마 촬영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만두기도 그렇고 오빠가 마음에 쓰여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저 오빠 말대로 오빠 믿고 미국으로 안 가는 거니까 오빠가 저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죠? 당연하지. 미래 네가 나 믿고 미국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만 결정만 해준다면 나는 내 목숨 바쳐서라도 널 지키고 책임질 생각이었어. 오빠만 믿어.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고요. 저 혼자 두지 말고 외롭지 않게 옆에 꼭 있어주세요. 저는 한국에 오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믿고 한국에 머물러주는 아내에게 실망을 시켜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 제 부모님들에게 아내를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허락도 받을 생각이었죠. 오빠, 근데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부모님 세대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라 짧게 만난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 마음만 맞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결혼이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 널 좋아하실 거야. 부모님들이 워낙 까다로우신 분들이셔서 불안하기는 했지만 아내 이미지 자체가 순하고 무해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고 아내를 데리고 부모님에게 갔는데 부모님들이 아내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나는 아직 며느리 들일 생각이 없다. 그리고 너는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 있다고 미리 말해줘야 됐던 거 아니니? 직업은 뭔지, 부모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미리 우리한테 말해주고 우리가 데리고 오라면 하면 데려와야지. 어디 가면 허락도 없이 데리고 와. 당장 데리고 가.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데리고 온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제 아내는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 아내를 부모님께 인사시켜 드리려고 한 건데 아내를 문전박대하는 부모님들을 보며 오금이 지릴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희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까봐 겁이 나서였죠. 엄마, 그래도 인사드리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해주셔야죠. 이 친구 저랑 결혼할 여자란 말이에요. 부모 허락도 없이 결혼은 무슨 결혼? 내가 너 보고 결혼하라고 했니? 그리고 너는 내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엄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부잣집 사람도 아닌데 제가 왜 엄마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엄마가 안 비키시면 좀 강제로라도 엄마 밀고 들어갈 테니까 비켜주세요.
아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이대로는 순순히 물러날 수 없어 저는 문 앞을 막고 있는 어머니를 밀치고 아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저희 아버지가 거실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계셨는데 어머니를 밀고 들어오는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불효막심한 것 같으니라고. 너 지금 너희 엄마 밀치고 안으로 들어온 거냐? 침도 없는 너희 엄마를 감히 힘으로 밀치고 들어와? 그러고도 네가 남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네 엄마 아들이야?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시든 안 드시든 인사를 하러 왔으면 인사는 받아주셔야죠. 어른이라면 그 정도 현명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시는 게 어른이 할 행동이냐고요. 이게 지금 감히 부모를 가르치려 들어? 네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만큼은 우리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야 돼. 집안에 여자 잘못 들어오면 결국엔 풍비박산이라고 말 거다. 네 형을 봐서 할 것 아니냐. 제가 데려온 여자는 분명 별로일 것이라고 단정짓는 부모님들께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난 저는 결국 부모님들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하세요. 부모님들이랑 싸우지 마시라고요. 그냥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려요. 저희가 무작정 찾아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아내가 저를 말리기 위해 처음으로 입을 열자 저희 부모님 시선이 아내에게로 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그 입 다물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끼어들기를? 그래, 너 마침 잘 됐다.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니? 너 직업이 뭐야? 너희 부모님들은 무슨 일 하셔? 엄마, 미래한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니 아니요. 미래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자 겁에 질린 아내가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 있다가는 저도 돌아버리고 아내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아내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서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만나다 헤어져라.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경험하는 것은 좋다. 다만 아무 여자랑 덥석덥석 결혼하면 안 돼. 보는 눈은 어른들이 너보다 더 좋으니 너는 네 눈을 믿지 말고 우리 부모들 눈을 믿어라. 내가 볼 때 걔는 비실비실한 게 딱 봐도 과부살이 있어 보여서 안 되겠다. 명규, 너 오래 살고 싶으면 걔랑 헤어져. 아버지가 무슨 박수무당이세요? 얼굴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희 결혼에 반대하시려거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반대하세요. 결국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뛰쳐나온 저는 아내를 붙잡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래야, 내가 정말 미안해. 부모님들한테 오늘 분명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저러시네. 저런 반응을 하실 줄 알았으면 너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텐데. 너한테 못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실망 많이 했지. 제가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오빠 부모님들 마음을 헤아릴 순 없지만 솔직히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저지만 오빠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부모님들이랑 언성 높이고 싸우시는 거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됐었는데 내가 미안해. 부모님들한테는 내가 다시 말 잘해볼 테니까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자. 아내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모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 마음이 워낙 착하고 이해심이 깊어 금방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 몰래 혼자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제가 오빠 부모님들 찾아뵙고 난 후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 드라마 끝내고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미래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한국에 남기로 했었잖아. 혹시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땐 오빠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빠 부모님들은 절대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오빠 부모님들 마음에 절대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헤어져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아내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정말 취해 보일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미래야, 우리 부모님이 다시 너 보고 싶으시다고? 그때 일은 미안하다고 너 데리고 와보래. 그러니까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줘. 이번엔 정말 나 믿어도 돼, 미래야. 오빠 이제 그만해요. 오빠가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저 출국 날짜도 이미 정해졌어요. 아내도 제가 싫어지고 미워져서 헤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붙잡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에게 잡힌 아내는 다시 한 번 더 저희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께서는 어떤 며느리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결코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되기에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 차고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니?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너희 결혼 사돈댁 보고 허락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저희 부모님들은 아내의 친정 부모님들의 재력을 보고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도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얼마나 잘 사시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저희 부모님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하신다면서? 돈이 좀 있으신가 봐? 너희 친가가 돈이 많았니? 아니면 외가가 돈이 많았니? 설마 아버지가 자주성 가신 건 아니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조부들께서 부족함 없이 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큰 재산을 물려주실 정도로 잘 사시는 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너는 그것도 모르니? 너는 너희 집 재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너 그러다가 네 여동생들한테 너희 부모님 재산 홀라당 다 뺏긴다? 네가 장녀니까 너희 부모님 재산은 네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 저희 부모님들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는 사실 하나로 재력을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제 곁에 머물러 주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오빠, 저는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도 하고 있던 일 계속 하고 싶어요. 경력 쌓으면 제 개인 숍 오픈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당연하지.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오픈하겠다는 그 개인숍도 오빠가 다 차려줄 테니까 미래 너는 경력만 잘 쌓아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지지했고 진심으로 아내가 하고 싶다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하던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저 분장실 일 그만두려고요. 어제 실장님한테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만둔다는 말 없잖아.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현장에서 누가 너 힘들게 해? 아니면 몸이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결혼했으니 앞으로는 제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빠를 내조하는 게 아내인 저에게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까 해서요. 저는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하고 오빠 내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아니야, 미래야. 너 나 내조해주지 않아도 돼. 나는 나 알아서 잘하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일 해. 나 때문에 네가 내 인생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그건 내가 허락 못해. 내가 식장님한테 다시 잘 말해줄 테니까 일 그만두지 마. 아니에요, 오빠.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오빠 내조하면서 집에서 지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내가 저를 내조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 아닌 통보를 해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내의 선택이니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래야, 오빠 주말 내내 촬영 때문에 못 올 것 같은데 주말에 친구들 집에 불러서 놀고 싶으면 불러서 놀아. 용돈 주고 갈게. 저 주말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댁에 갈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고기 구워 먹자고 하셨거든요. 그래? 근데 나 없이 아버지 집 가면 불편하지 않아? 억지로 갈 필요 없으니까 불편하면 가지 마. 안 가도 돼.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저 정말 잘 챙겨주세요. 결혼 후 하던 일을 그만둔 아내는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내도 잘 알 텐데 아내가 꾸준히 저희 집으로 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미래야, 너 왜 자꾸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아버지랑 어머니 불편하지 않아? 나 없이 너 혼자 아버지 집에 보내는 게 마음에 쓰이네. 엄마랑 아빠가 그리워서 그런지 아버님 집에 자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조금 무뚝뚝하시긴 하셔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오빠 없이 저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해요. 드라마 촬영 때문에 저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창 바쁠 때는 아내를 들여다보고 돌봐줄 여유가 없을 정도였죠. 어떨 때는 집에서 씻고 옷만 챙겨 나오느라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여유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오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오빠가 드라마 촬영 무사히 끝내고 돌아와줘서 저는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몰라요. 고생했어요, 오빠. 근데 미래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드라마 촬영하느라 한창 정신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도 아닌데 아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내는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요? 제 얼굴이 왜요?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미래,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내가 그동안 정신없어도 눈치를 못 챘는데 지금 보니까 너 살 엄청 빠진 것 같다. 도대체 몇 킬로나 빠진 거야? 안 그래도 말랐던 애가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냐고. 저 8kg 정도 빠졌어요. 오빠 정말 몰랐어요? 저는 오빠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정말 정신없이 지내셨나 봐요. 미안해. 내가 정말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무심했나 봐. 근데 미래야, 진짜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너 어디 아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왜 살이 빠졌냐고 묻는 저의 말에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바로 말할 것 같지 않아 아내를 다독이고 설득시켰더니 아내가 제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오빠, 제 이야기 듣고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사실 저 그동안 어머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식당 일은 제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식당 일이 힘들어서 밥을 잘 못 챙겨 먹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오빠도 잘 알겠지만 식당 일하면 체력 소모가 엄청 많이 되잖아요. 어머니 식당에서 네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네가 왜? 너 그동안 아버지 집에 자주 간 게 아니라 어머니 식당에 갔었던 거야? 어머님이 식당 윗손이 부족하다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셔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 식당 가서 일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면 오빠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내는 참으라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른 아내가 8kg나 빠진 것도 화가 나고 분명 어머니가 강제로 아내에게 식당 일을 시켰을 거란 생각이 들어 화가 나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미래한테 식당 일 시켰어요? 식당 일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애가 식당 일이 힘들어서 8kg나 빠지면 그때 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시키더라도 하루 이틀 잠깐 시키셔야지. 왜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일을 시키신 거예요? 내가 일 시켰대? 얘가 내가 일 시켰다고 그러던? 나는 그냥 가게 일 바쁘다고 하소연만 했을 뿐인데 얘가 자진해서 일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야.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지가 꾸역꾸역 나온 거라고. 그 말이 사실이에요? 미래야,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정말 엄마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자진해서 도와준 거야? 아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더 따지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더 몰아붙이면 괜히 제 아내에게 불똥이 튈 게 분명했으니까요. 오빠 어머님이 그동안 식당 일하느라 수고했다고 용돈으로 100만 원 주셨어요. 오빠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이걸로 사드릴게요. 미래 너한테 준 건데 왜 내 걸 사? 그래도 엄마가 그날 이후로 너 식당 일 안 시키고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맞아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잘 챙겨주고 계세요. 저 살쪄야 된다고 고기도 자주 사다 주시고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난리를 부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날 이후로 저희 부모님들이 아내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빠, 저희 시험관으로 아기 가질까요? 인공수정은 하나만 하라는 말이 있어서요. 저는 하면 바로 시험관 아기를 하고 싶은데 오빠 생각은 어때요? 미래, 너 지금 임신이 하고 싶다는 말이야? 우리 임신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시험관이야.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하루라도 빨리 임신하고 싶어요.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뭐해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 낳고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게 낫죠. 일단 나 지금은 드라마 촬영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 당장 시간 내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자. 임신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다가 갑자기 시험관 이야기를 꺼내는 아내가 이상하긴 했지만 새 드라마 촬영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드라마 촬영을 끝내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에게 시험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언제 시간 돼요? 오빠 시간 되는 날 제가 산부인과 예약을 해두려고 하거든요. 시간 되는 날 미리 말해주세요. 미래야, 너 진짜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뭐가 급해서 시험관까지 해야 돼. 우리는 충분히 자연 임신할 수 있어. 오빠, 자연이 임신될 때까지 어떻게 마냥 기다리기만 해요. 저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갖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임신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오빠는 제 말을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만하자. 나는 지금 오히려 네가 더 이상해 보여.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빨리 임신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다는데 왜 오빠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하세요? 설마 오빠 제 아이 갖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래 너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 근데 무슨 아이를 갖겠다는 거야? 뭐 또 어디서 무슨 이야기라도 듣고 온 거야? 시험관 타령을 하던 아내는 그날 이후로 이상해져 갔습니다. 사람이 피폐해져 가는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당시 너무 바빴던 저는 그런 아내를 돌볼 수 없어 어머니에게 아내를 부탁했습니다. 엄마, 미래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장모님도 미국에 계시고 저도 이 때문에 바빠서 미래를 챙겨줄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엄마가 미래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걔는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려고 그런다니? 너는 미래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애 살 찌우고 건강 회복시켜 놓을게. 어머니가 처음과 다르게 그땐 아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제 딸처럼 마음을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어머니에게 아픈 아내를 부탁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야, 너 갑자기 무슨 짐을 싸는 거야? 어디 가려고?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가기로 했어? 저 미국에 있는 아빠 집으로 가려고요.
2주 정도만 쉬었다 올 생각이에요. 티켓까지 끊어뒀으니까 저 말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으로 가겠다고? 말리진 않겠는데 갑자기 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런 거면 나한테 미리 말하지. 나도 어떻게든 시간 내서라도 같이 갈 텐데. 무슨 일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요. 갔다 와서 연락할게요. 아내는 미국에 있는 친정집에 간다면서 도망가는 사람처럼 후다닥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규야, 집에 미래 있니? 연락이 통 안 돼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미래요? 미래 미국에 있는 장인어른 댁 간다고 지금 나갔는데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온다고 하던데.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영규야, 내가 미래한테 괜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나랑 같이 공항으로 좀 가자. 미래 좀 봐야겠어. 어머니를 모시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의 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 연락 안 받는 거 보니까 이미 비행기에 올라탄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미래를 조금 혼냈거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미래 마음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아휴, 못 만났으니 어쩔 수 없지. 2주 뒤에 봐야겠다. 아내는 친정집이 있는 미국으로 떠난 후 2주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쁘기도 했고 아내가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해서 연락이 없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아오겠다는 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연락이 두절이었죠. 미래 그거 너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딴 놈 생겨서 그놈이랑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어? 미국으로 간 건 확실해? 엄마, 미래가 저두고 바람 피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미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절대 이럴 수 없어요. 당장 미국으로 달려가 아내를 찾고 싶었지만 아내의 친정집이 LA 쪽이라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손 놓고 아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실종 신고라도 하려고 했는데 방을 치우다 아내가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오빠랑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살고 싶어서 제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거니까 오빠도 행복하세요.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내가 저에게 말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저는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는 제 아내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소문이 퍼져 견디다 못한 저는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까지 그만두고 우울증에 걸려 집에만 박혀 지내자 어머니께서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규야, 이렇게 있지만 말고 일단 일어나 봐라. 엄마가 나랑 잘 어울리는 차만 아가씨 한 명 구해다 놨으니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봐. 됐어요. 저 여자 같은 거 만날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넌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너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엄마가 너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와서 이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겠냐 싶지만 나는 미래 걔가 결국엔 이럴 줄 알았다. 엄마랑 아버지는 선견지명이라는 게 있어. 어머니는 아내를 편지를 보고도 나서도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우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재혼을 하라며 여자를 몇 번이고 소개를 시켜주었죠. 하지만 저는 모조리 다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더라도 저는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는 저의 첫사랑이자 저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이 감독, 우리 회사에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대표님이 이 감독 방송국에 있을 때 찍은 작품들이 마음에 든다고 이 감독을 꼭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더라. 언제까지 그렇게 마냥 쉴 수만 없으니까 이제 슬슬 일 시작하자. 아내를 잃고 거의 5년을 집에만 박혀 지내다 선배의 제안으로 저는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린 저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커리어를 쌓고 꼭 성공해서 다시 아내를 되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그때도 저는 아내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미친 듯이 지냈더니 또 5년이란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아내가 제 곁에 떠난 지도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었죠. 솔직히 그땐 아내의 얼굴도 희미해지고 목소리도 잊혀갈 때였습니다. 지방에 촬영이 잡혀 있어 숙소에서 밥을 해먹으려고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이었죠.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잠시만 좀 서보세요. 저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아내로 보이는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도 저를 알아본 건지 처음엔 도망을 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망가는 아내를 붙잡아 들러 세웠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당신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당신, 나 알아보겠어? 아내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껴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꿈에서 보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니 감격의 눈물 말고는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빠를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내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도망을 가버린 거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입이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아 저는 아내를 다독여 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면서 어떻게든 그 입을 열게 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이 10년 동안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였어요. 10년이 지나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오빠 없을 때 저를 엄청 구박하셨거든요. 어머니 식당에서도 일도 강제로 시키셨고요. 집안일도 하녀 부리듯이 부리시면서 시켰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당장 임신 안 하면 며느리 갈아치워버릴 거라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맏며느리도 갈아치웠던 경험이 있어서 저 하나쯤 갈아치우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저를 협박하셨어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은 죄값을 이런 식으로 돌려받은 것 같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피말라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친 거라고요.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찾아가기엔 너무 죄송스러워서 한국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저희 큰형이 저보다 몇 년 일찍 결혼을 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큰형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부모님들 때문에 이혼을 했었죠. 그때 저는 형이 아닌 부모님들 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형이 부모님들 핑계를 대고 이혼을 하는 불효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형과 형수님에게 제가 욕을 퍼붓던 적이 있었는데 그 죄값을 제가 고스란히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 말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당신이 그런 걸 안 당하고 살 수 있겠을 텐데 왜 말을 안 했던 거야?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오빠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결국엔 오빠도 부모님들 편이라고. 오빠가 장영수 쫓아내는데 힘을 보태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판단하고 저 혼자 도망간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형수님에게 어떤 짓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저는 자세한 내막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욕하고 소리 지르는 형을 나무라 했던 것이었죠. 아내를 10년 만에 만나고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수님에게 했던 짓을 제 아내에게 똑같이 했다는 것을요. 아내가 사라지고 난 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10년 동안 아내가 바람 피워서 도망간 거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간 게 아니라 시부모님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것을요. 어머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일에 만났어요. 그리고 다 들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미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고요. 어머니는 미래가 왜 도망간 건지 알고 계셨죠? 내가 어떻게 아니?
그리고 걔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걔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어. 너는 너 버리고 도망가서 10년 만에 만난 그의 말을 믿고 싶니? 네, 저는 미래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녀이 왜 그렇게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형의 아버지랑 어머니랑 연을 끊고 사는지 이제 이해하겠어요. 저도 큰형처럼 살 거예요. 두 분 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큰형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저희 둘 사이를 갈라놓은 부모님들과 연을 끊고 살 생각이었죠. 내가 그냥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떻게 부모를 버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를 버리냐고. 너 정말 우리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갈 거야? 네,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두 번 다시 아버지랑 어머니 찾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또 하나 더 잃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저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아내 곁으로 갔습니다. 아내도 저도 떨어져 있는 10년 동안 서로를 단 한 번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아내가 용서를 해준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신 옆에 있어주고 싶어. 그동안 나 원망 많이 했지? 나 미워해도 되니까 이 옆에만 있게 해줘. 우리 같이 살자, 여보. 저는 부모님이 아닌 아내를 선택하고 난 후 정말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에게 제 부모님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5년 후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너 이놈은 네 엄마 아픈 거 알면서도 엄마 버리고 가더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당장 꺼지지 못해? 아버지는 아직도 저한테 소리 지르실 힘이 남아있으신가 봐요. 쿵짝 잘 맞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 좋다는 자식도 없는데 어머니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혼자 지내셔야겠네요. 이런 썩을 배륜 아자식 같은 이라고. 나도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 당장 꺼져라. 네 엄마는 너 때문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을 거다. 쓰레기 같은 놈.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한 대 얻어맞긴 했지만 저는 더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정말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더 웃긴 건 저희 큰형은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지금 저는 아내와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저희는 앞으로도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모자란 시간이라 아이를 낳아 아이에게 사랑과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랍니다. 저는 평생 아내와 단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아내는 이미 저를 용서했지만 저는 그래도 아내에게 평생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 몇 번이나 폭풍이 휘몰아치긴 했지만 저는 결국 아내 덕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미국으로 가서도 지금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내와 저 잘 살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